doctor,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낭만 닥터 조사부 SBS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똑딱이라는 겁니다. 네. 아니, 전 몰라, 이번에 알았어요. 이런 네. 게 있는지. 요새 보니까 병원 진료 예약을 똑딱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만 받고 현장 접수는 받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다. 네. 오, 요새 이래요? 이 정도예요? 사실 저는 종합병원 예약할 때는 병원 앱으로 하고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일반 개인 병원들 예약하는 거죠. 네, 개인 의원들도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가는데. 실은 예. 이전에 성형외과, 피부과 정도에서 예. 이렇게 인터넷 앱으로 하는 것들은 되게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예, 그 그런데 자체 이제 홈페이지나 자체 네. 있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여러 진료 과목 중에서 소아 청소년과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 오픈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어린이들 중에는 저도 그랬는데 저희 아이도 저희 어머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저희 애가 아플 때 병원에 많이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사실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하시기는 어렵겠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소아 청소년과 진료가 사실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가서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데리고 기다렸는데 진료를 못 받고 그런데 인터넷 앱으로 똑딱 해가지고 진료를 바로 오자마자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정말로 방향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뭐 노쇼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앱으로 정확하게 진료 시간을 정하고 그때 하자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 잘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편을 겪는 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걸 하려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예약만 해줄 것이냐. 지금 현재는 유료로 예약만 해주겠지만 향후 어떻게 갈 가능성이 있냐면 이걸 통해서 병원에 대한 광고 그리고 원격 진료의 문제도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온 분을 인터넷 예약, 스마트폰 앱 예약으로 그 빌미로 현장에 오신 분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 즉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하고 행정지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앱도 그렇지만 앱 환자를 빌미로 현장에 찾아온 소아과 환자들 그리고 다른 진료 환자들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조금 이거 안 써봐서 저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치과는 미리 전화해서 예약 잡고 그 다음 진료는 현장에서 이제 언제 오겠습니다 예약 잡고 이렇게 했는데 치과는 좀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소아과는 애가 막 밤에 열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가게 되지 병원에 열난다고 뭐 앱 찾아가지고 며칠 뒤에 거 예약하고 이러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소아과 진료는? 그러니까 요거 이 부분은 어쨌든 바로 현장 소아과 진료를 제가 오후 3시에 우리 애가 열이 났어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이 앱을 사용하는 게 바로 되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앱을 정확하게 예약하고도 기다리면 또 그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될 때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그런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된 게 이 똑딱 앱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소아과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 오픈런 아직도 심하죠? 네. 어느 정도예요? 지금 어제 기사죠. 어제 동아일보 기사인데 전날 광양시에 사는 분이 애가 아파서 소아과를 가려고 하는데 새벽 3시 반에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소아과에. 그런데도 2명이 기다렸다고 하는 기사가 새벽 나오죠. 3시 반에 가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일단 애가 아프니까 새벽 3시 반에 서두르셨겠죠. 사실 새벽 3시 반에 병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응급실이나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예전에 보도에 들었던 소아과 응급실 뺑뺑이도 전부 다 야간 휴일에 정말 그 환자로서는 이게 응급인지 중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뭐 그냥 걱정되는 거죠. 진료받을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에 병원을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새벽 3시 반에 특히 우리의 아이라면 진료를 받아야겠죠. 아무튼 지금도 여전히 새벽 그리고 휴일 야간에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소아과 오픈런의 한 단면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도 해결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학병원 사실 응급진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병원 중에서도 소아과 진료를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소아과 그 응급실 뺑뺑이가 됐던 곳 중에 10개 병원이 이제 우리 119가 했을 때도 그때 6곳이 진료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 소아과 전공의가 없기 때문이죠. 소아과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님들이 360일 24시간 당직하는 게 너무 무리가 되니까 진료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년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25.9%. 아이고.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4분의 1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의료 체계를 튼튼히 하는 고민 대단히 좋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우리는 지금 당장은 갈 병원이 없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소아과 전공의를 내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년 소아과 전공의를 어떻게 유인할 맞아. 것이냐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 거기 안 뒀고 10년 20년 후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소아과 응급진료를 하지 않는 대학병원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소아과 전공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관련해서 최근 의료계의 한 분이 소아과 오픈런은 어머니들의 예. 어떤 뭐 브런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현장 얘기는 그래요. 아침에는 되게 붐비는데 오후부터는 한가하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겠죠. 아이가 아파서 새벽에 줄을 서는 이 부모님의 마음은 예. 정말로 브런치로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짧게 하나 볼게요. 이거 한 광고 영상에서 가짜 의사 약사가 등장해서 약 홍보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한 알만 먹으면 900칼로리를 저절로 소화시킨다. 이거는 진짜 약사가 등장해도 거짓말입니다. 그렇겠죠. 정말 이건 너무 심해요. 제가 보고선 이런 정말 사기적인 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광고가 유통되나 했는데 그런데 따져봤더니 의사 약사도 아니고 가짜 배우였습니다. 이건 잘못이죠. 복지부가 조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이런 거짓 광고들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는 상당히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덜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과장 광고에 그런 여지가 더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저는 진짜 건강기능식품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의사 출신 의사 겸 방송인이 이걸로 식약처 고발당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얘기 한번 더 나누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